2012년 10월 3일 정기적인 탐사를 통해 지도를 작성하고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며 길을 잃은 방랑자들을 수색하는 조직 MEG. 아무리 탐사를 반복해도 인류가 파악한 영역은 백룸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레벨 1조차 정확한 끝이 확인되지 않았고 새로운 통로와 방, 창고가 계속 발견되면서 기존 지도를 수정하는 일도 끊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정기적인 탐사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임무였다. 탐사대는 이미 조사한 구역을 다시 확인하고 보급품이 남아있는 장소를 기록하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방랑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같은 복도를 수십 번씩 오갔다. 백룸에서는 아무 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록조차 다음 탐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번 임무 역시 이전 탐사에서 확인했던 보급 지점을 다시 점검하고 아직 지도에 기록되지 않은 갈림길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레벨 1의 풍경은 언제나 같았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천장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녹슨 배관, 규칙적인 간격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낡은 카페 투은 발소리를 모두 삼켜버렸고 끝없이 반복되는 복도는 방향 감각마저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확인되지 않은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규모가 큰 시설물이라고 판단했지만 내부로 진입할수록 이곳이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금속 복도, 벽면을 따라 설치된 정체불명의 장치,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일부 시스템. 탐사대는 이 공간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누군가 오래전 만들어낸 거대한 이동 구조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거대한 구조물 안에는 생명체가 존재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정작 살아있는 존재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탐사대는 구조물 내부를 기록하며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던 중 한 구역에서 발견한 이상한 물체, 움직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형상의 석상 하나. 멀리서 보기에는 오래전부터 방치된 조형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탐사대는 이 석상이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가까운 거리에서 확인한 석상은 일반적인 조각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을 본떠 만든 조형물이라고 하기에는 얼굴의 형태가 지나치게 자연스러웠고 손등 위로 드러난 마디와 손가락 끝의 굴곡, 옷에 남아있는 미세한 주름까지 실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돌로 굳혀놓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석상의 상태였다. 오랜 시간 복도 한가운데 방치되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남아있어야 할 풍화의 흔적이나 마모된 부분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표면은 마치 최근까지 누군가 관리해온 것처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석상을 자세히 확인할수록 단순한 조형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흔적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왼쪽 팔 일부는 무언가를 강제로 떼어낸 것처럼 거칠게 손상되어 있었으며 손가락 일부 역시 강한 충격으로 인해 부러진 형태를 하고 있었다. 어깨와 몸통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차례 긁어낸 듯한 흔적까지 남아 있었지만 이러한 손상이 언제 발생했으며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처음 조사원들이 내린 판단은 단순했다. 누군가 장난이나 실험 목적으로 훼손한 오래된 조형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가 이어질수록 이 석상을 평범한 조각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탐사대는 기존 탐사 계획을 잠시 변경하고 이 석상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던 중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다. 석상을 향해 던진 한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다시 같은 목소리가 대답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나 주변에서 발생한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다시 같은 목소리가 대답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복도 안에는 탐사대와 석상 외에 다른 존재가 없었고 목소리가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탐사대는 여러 차례 확인을 진행했고 마침내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 석상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다. 비록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짧은 응답에 불과했던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길어졌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 이상 착각이나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탐사대가 마주한 것은
돌로 만들어진 조형물이 아니었다. 움직일 수 없는 형태로 변해 있을 뿐 주변의 소리와 진동을 인식하고 인간과 의사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였다.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석상은 자신들이 과거 어떤 존재였는지와 함께 탐사대가 발견한 거대한 구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조사원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발견한 구조물이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엔티티 216이 과거 사용했던 이동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거대한 구조물은 오랜 시간 전 그들의 문명이 우주를 이동하기 위해 만들어낸 우주선이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능이 멈춘 상태였지만 내부에는 과거 그들이 살아갔던 흔적과 문명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조사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했다. 이 거대한 우주선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엔티티 216은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이동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먼 과거, 자신들의 문명은 우주를 탐사하고 새로운 공간을 개척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우주선 내부에 남아있는 수많은 시설과 기록들은 그들이 한때 거대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사원들이 더욱 궁금해한 것은 우주선 자체가 아니었다. 이토록 발전된 문명을 가진 존재들이 어째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그리고 돌로 변하기 전 그들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이들은 처음부터 돌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다. 먼 과거, 그들에게도 우리와 비슷한 삶이 존재했다. 머물 수 있는 도시가 있었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었으며 새로운 세대를 이어나가는 아이들이 있었다. 지식을 쌓고 기록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이끌던 장로들도 존재했다. 자신들만의 문화와 질서를 만들고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하나의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모습만 바라본다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돌로 굳어진 신체와 움직일 수 없는 형태는 과거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분명 이전의 삶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존재들에게 자신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이해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처음 그들을 발견한 방랑자들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평범한 석상이라고 생각했다. 일부는 내부에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쇠망치와 도구를 이용해 몸을 부수거나 조각을 떼어 분석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체가 신체 일부를 잃었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심지어 일부 연구 집단 역시 그들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조사해야 할 물체로 판단했다. 그들의 몸을 분석하고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개체는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조사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쉽게 다음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다. 눈앞에 있는 존재들이 단순한 석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살아온 생명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더욱 특이하게 여겨진 점은 각각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모두 달랐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개체는 자신이 살았던 도시를 이야기했고 어떤 개체는 과거의 지식과 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또 다른 개체는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보냈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살아온 만큼 그들의 증언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기억 속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등장했다. 제1왕자, 아이의 기억 속에서도 학자의 기록 속에서도 장로들의 증언 속에서도 그 이름은 반복해서 나타났다. 제1왕자는 단순히 과거에 존재했던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문명 전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였으며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기억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원들은 여러 증언을 종합한 끝에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였다. 제1왕자는 그들이 공유하는 역사와 기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였으며 그들의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존재였다. 제1왕자에 대한 조사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원들은 각 개체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서로 다른 증언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들을 하나씩 분류했다. 일부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나며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제1왕자에 대한 내용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제1왕자는 신을 물리치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할 정도의 힘을 가진 존재였다. 하지만 왜 그들은 그를 신이나 지배자가 아닌 왕자라고 부르는 것인가? 그리고 왜 수십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신성한 존재처럼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그들의 문명이 가장 큰 위기에 놓였던 순간 등장한 존재였으며 이후 그들의 역사 자체를 바꾼 인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그들의 문명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 존재했다. 개체들은 그 존재들을 신이라고 표현했으며 제1왕자는 그들과 맞서 싸워 결국 승리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제1왕자가 어떤 힘으로 그들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후 제1왕자는 그들에게 집단정신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개체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었으며 하나의 문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개체의 증언에서는 제1왕자가 그들을 백룸으로 추방했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하지만 정작 제1왕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토록 중요한 존재였음에도 남아있는 기록에는 그의 행동과 업적만 존재할 뿐 개인적인 정보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기억 속에는 제1왕자가 남긴 결과만이 남아있고 정작 그 존재 자체는 시간이 지나며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엔티티 216은 자신들이 백룸으로 추방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1왕자가 빛나는 검을 들어올렸고 그 검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그들의 몸을 감싸면서 육체가 돌처럼 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그들의 몸은 오랜 시간 동안 불길 속에 있었지만 감각은 남아있지 않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 돌 안에 갇힌 채 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의 몸은 지면 아래로 떨어졌고 알 수 없는 공간을 지나 백룸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이 이곳에 머문 시간은 이미 1억 2천만 년을 넘어선 상태였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고 언젠가 제1왕자가 다시 돌아와 자신들을 고향으로 데려갈 것이라며 제1왕자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까지도 군주 혹은 왕자 그리고 신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 거라며 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조사원들은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자신들이 살아가던 터전을 잃고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변했으며 영원히 백룸에 남겨진 존재라면 그 원인을 만든 대상을 증오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엔티티 216에게 제1왕자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그는 여전히 존경받는 존재였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중심이자 신앙의 대상이었다. 이어진 질문 과정에서 조사원들은 제1왕자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까지 온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오던 엔티티 216의 태도가 처음으로 변했다. 그들은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하지만 그것은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를 부정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탐사대는 그제야 자신들이 조사하고 있던 것이 단순히 오래된 종족이나 특이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수십억 년의 시간을 지나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의 믿음이었다. 제1왕자를 향한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은 그들의 기억과 역사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